자, 1,000억 원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여러분이라면 자기 돈을 얼마나 넣으실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최근까지는 말이죠. 정답이 놀랍게도 이거였습니다. 바로 3%. 네, 단 3%요. 이걸 바로 영어로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말로는 자기 책임 투자 정도가 되겠네요.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죠.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는요. 이 비율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낮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시행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자기 돈은 30억. 정말 깃털만큼만 넣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 970억. 이 바위처럼 무거운 리스크는 누가 지느냐? 전부 다 대출기관,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가 떠안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요.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이러니까 나는 망해도 손해볼 거 없어. 이런 식의 뭐랄까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. 말 그대로 잘 되면 내 탓, 안 되면 남 탓. 딱 이 상황인 거예요.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잘못된 시스템에는요. 아주 위험한 함정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위험이라는 게요.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질 않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은 우리가 살게 될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다단계 하청 구조입니다. 보세요. 원청에서 받은 넉넉했던 공사비가 하청으로 또 재하청으로 내려갈 때마다 중감에서 계속 떼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실제로 일하는 팀한테까지 갔을 땐 예산이 정말 빠듯해지겠죠?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 어딘가에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하는, 그러니까 날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.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가 빵 하고 터졌을 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우린 하청이라 잘 모릅니다. 이 한마디로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. 책임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 위험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애매한 구조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, 바로 우리 같은 집을 사는 사람들, 주택 구매자에게 그 위험이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선분양 제도 때문인데요. 지금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실상 완성된 집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설계도 한 장 보고 덜컥 계약하고 돈을 내는 거죠. 이건 사실상 구매자가 이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집이 엉망으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전부 다 떠안게 되는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인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진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?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까지 망가진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.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시행사들한테 스킨 인 더 게임, 즉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으라고 강제하는 거죠. 금융당국이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을요. 기존에 3% 이랬던 거를 2027년까지 무려 20%로 확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젠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식의 한탕주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, 바로 후분양제로의 전환입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. 다 지어진 집을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낸다. 이 간단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정말 자기 돈으로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회사들만 시장에 남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,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이고 공정한 주택시장의 미래는 바로 기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런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 AI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로비 같은 걸 싹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사업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복잡한 하청 구조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. 더 이상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대. 바로 기술이 이 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. 단순히 부동산 금융 시스템 하나를 고친다.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개별 모델 자체를 과거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
훨씬 더 큰 그림인 셈이죠. 더 안정적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니까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제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사는 집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잖아요? 그렇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집 다음으로 이렇게 속 시원한 투명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?